사바이디 샬롬.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작년 5월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다녀와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짧게 영상 하나 먼저 보고 나눔하고 싶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Natfasai. I'm 9 years old. I like to dance and sing. I want to be a teacher.
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인도하셨던 여정이었습니다. 5월 9일 캐나다 조이쌤과 함께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시엔쿠항에서 수도 비엔티안까지 지역이 달라질 때마다 열 체크 및 이동하는 허가서를 체크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드디어 비행기를 탔다는 안도감에 감사가 절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국 절차부터 서울에서 자가 격리하는 시간까지 생각지 않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유증이 좀 길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3번, 베트남, 탄자니아, 남아공 등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게 될 때마다 언젠가는 2주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비전 트립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쯤에 라오스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기 전에 지금 라오스에 선교하시는 선생님 2분의 기도 편지를 전달하는 키맨이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으로 가시기 전부터 저에게 기도 편지를 전해주는 일들을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셔서 흔쾌히 해드릴 수 있다고 해드리고 2분이 베트남에 가시기 전부터 또 제가 라오스로 가기 전까지 키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선교는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막연했던 저의 생각이 작년 2월부터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황이 그 당시에 아빠가 무릎을 수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제 마음을 확실하게 해주셨고 상황도 또 부모님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시엔쿠항은 수도 비엔티안에서 비행기로는 30분, 차로는 7시간가량 꼬불꼬불 거리는 길을 따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라오스에 17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이며 라오스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폰사와는 시엔쿠항 주의 주도이며 이곳이 선생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폰사와의 시내 곳곳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이곳에 쏟아진 미군의 폭탄 잔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엔쿠항에는 돌 항아리 평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원전 4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며 무덤이었다라는 설에 가장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엔쿠항에는 스푼 빌리지도 유명한 곳인데 베트남 전쟁 당시 라오스의 미군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폭탄의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 라오스와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베트남이 라오스 내륙의 길을 이용해 남베트남으로 이동을 막기 위한 폭격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엔쿠항은 불발탄 지역이 많은 곳으로 아픔이 많은 지역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곳의 사람들은 주위에 널려있는 폭탄의 잔해를 녹여 숟가락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숟가락이 기념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곳이 탐삐우 동굴인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을 피해 이 동굴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미국이 폭탄을 사용해서 이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곳 또한 많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골 전경과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가기 전부터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 알고 갔지만 막상 가서는 센터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거의 3개월가량은 라오스 적응 및 언어 공부와 센터를 세팅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일은 믿음이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초반에 이 시간들이 조금은 어려웠지만 라오스에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허가를 기다리면서 출석부, 시간표, 각 과정별 커리큘럼 및 스터딩 플랜과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중순에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비전 트립을 오게 되어서 단기팀을 받아보는 경험과 또 현지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늘 단기팀으로만 갔었는데 팀들이 준비하는 것들 또 여러 프로그램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도전도 많이 되고 세청 공동체가 많이 생각나고 그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북누리 공동체에서 방문하셨는데 가정 단위로 오셔서 또 참 새로웠습니다. 보통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이 와서 한 팀을 이루었는데 이 북누리 팀은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선교 현장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또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제가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베트남 선생님 또 한국의 코이카 선생님과 함께 비빔밥 60인분을 준비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 그 전에 준비해 주신 고기를 볶아서 넣어야 하는데 고기만 뺀 나머지 재료를 가지고 비빔밥이 완성되었고 거의 다 먹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한참 당황하기도 하고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님께서 많은 양의 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며 저의 실수를 잘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갔던 5월쯤에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6월 말에 허가를 받고 8월 초에 드디어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랩실을 구상했는데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책상과 컴퓨터 등이 주님의 은혜로 잘 채워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구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단기팀과 저희 교회에서 보내주신 중고 컴퓨터 및 헤드셋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섬김으로 중고가 아닌 새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은석 형제의 도움으로 컴퓨터도 잘 구매되어지고 하나씩 이뤄가심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5일 센터를 오픈하고 38명의 귀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한 텀을 2달 또는 3달로 정하고 끝날 때마다 마켓데이를 열어서 수업 시간에 받은 칭찬 스티커를 달러로 교환하여 아이들이 물건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 마켓데이에 나경 지은 자매가 함께 해주어서 너무나도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오픈을 생각하다 보니 교육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점점 그곳의 분위기와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계속 수정 보완해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고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더 소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한 번 경험하고 단시간에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텀 하고 쉬고 또 그 다음 텀에 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2번째 텀을 하고 중간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크게 준비하여 각 반별로 발표회도 하고 수료식도 갖고 학생들의 가정을 초대해 식사도 대접하고 가족 사진도 찍어주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행사 전에 저희 교회 최병욱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박종린 집사님과 서영이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덕분에 더욱 풍성한 성탄절 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시시때때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0월에는 캐나다에서 조이쌤이 오셔서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반도 나누고 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며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될 때쯤 코로나로 인해 4번째 텀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가 잠시 문을 닫게 되면서 지역 봉쇄 및 국경 폐쇄, 학교 휴교령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오고 아니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있었는데 캐나다 쌤에게 온 대사관 메일을 통해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인내와 기도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분들의 만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센터 오픈 전까지 언어 공부를 도와준 미니자매, 그 이후에 송형제까지 전반적인 행정 업무 및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준 지체들입니다.
시행코항에는 정 선생님 4분 빼고 한 가정이 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조 선생님과 사랑 사모님은 가정의 현지 친구들과 같이 지내시며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역과 함께 나나 농장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을 심고 그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실지 고민하며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그곳에 코이카 단원분들도 계셔서 외롭지 않게 한인들로 구성되어 10명 이내로 늘 꾸준히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특히 간호사 선생님과 청소년 개발센터로 오신 코이카 쌤들은 저에게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가 그리울 때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귀한 자매들입니다. 수도를 오가며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짧게나마 함께 교제했던 학교를 지으시고 준비 중이셨던 선교사님, 또 태권도를 하시는 선교사님, 식당을 하시는 선교사님 등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만남 중에 정말 신기했던 만남은 제가 2004년도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 팀을 이끌어 주셨던 장 선생님을 그곳에서 만난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했지만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다른 곳이 아닌 라오스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첫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다며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신기했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베트남 토아쌤, 캐나다 조이쌤도 언어와 살아온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해준 귀한 자매들입니다. 주일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도 2주에 한 번씩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진짜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우리 굿시드 센터 친구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와서 많이 미안했는데 계속 기도로 중보하며 그 땅에 좋은 씨앗으로 잘 자라나 라오스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이 되길 손모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6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짠이라고 부르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선교는 만남의 연속선상 안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편지에 나눈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섬겼는지 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보여지는 사역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시는 귀한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단기 선교보다 믿음 학교를 다녀온 기분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학교, 호프 선교회를 통한 선교훈련, 북한 선교학교, 예배학교, 중보기도학교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훈련을 받았지만 이 1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실제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며 상황과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용기, 주님을 놓지 않는 신실, 많은 상황과 만남에서 저를 다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정말 없지만 제 삶 속의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나와 관련된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열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품고 계시듯이 우리도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 의미 중에서도 저는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도 또 평생 한 직장만 다니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만 했어도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주신 정체성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처럼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을 이미 우리 세청 공동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선교 후원금을 각 선교지에 보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저처럼 부족하지만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라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무언가를 특별히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고 사역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때에 점점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뿐 아니라 나눔과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시도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반응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든 무엇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응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7월 6일 현진 선생님 많이 숫자의 자매와 함께 구시드 센터가 다시 열게 되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잘 동역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또 시엔코안 구시드 센터와 정 선생님께서 하시는 의료 사역을 통해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땅의 기독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또 정 선생님, 최 선생님과 함께 동역하게 될 새 가정과 함께 아카족 사역을 준비 중이신데 주님의 마음으로 잘 진행되실 수 있도록 또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귀한 세청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공동체를 통해 열방의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세청 공동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후에도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번동제일교회 또 세청 공동체 등 믿음의 동역자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